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고개를 흔드는 습관 바꾼 건 내 작품이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대표, 밥 대신 차담 독대 아니냐 대통령과 얘기. 원래 저희가 준비한 1위는 이거였고 이 1위부터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정치권에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면담. 밥을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오후 4시 30분 그 저녁과 점심 사이 차담 형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의 면담이 진행될 걸로 전해졌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면담 일정 확정에 대해서 변화와 쇄신 등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도 정부와 여당 대표회 국정을 논의할 거다 이렇게 했고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배석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속보를 유추할 뻔 이현정 의원. 네. 그 식사도 아닌 독대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차담 형식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이. 네, 어제 사실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성사 여부가 조금 암울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화가 일단 전체 여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공감대가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담 형식으로 결정이 된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서로 어떤 이 만찬이나 오찬을 할 정도로 조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 오찬이나 만찬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차 한잔 놓고 그 시간 전체를 대화로 사용해야 된다는 아마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정말 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치 두 사람이서 그냥 느긋하게 밥만 먹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차담 형식으로 정해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독대라는 건요. 사실은 이 권력자들 간의 어떤 면에서 독대라는 거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 두 사람만 만날 경우에 만약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 확인해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권력의 어떤 대통령이나 옛날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선 500년 동안 사실 독대가 이루어진 건 제가 알기로 딱 2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도 다른 신하와 만날 때 반드시 승지나 이런 사람들이 입직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게 모임이 끝났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확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독대라는 형식은 그냥 정말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형식적으로 두 사람만 이야기하자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마 이 형식이 양쪽의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정아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확인하고 인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독대가 아니라 마치 2대2 회동 분위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처음에 회동했을 때 그때는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형식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당 대표와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예. 박정아 비서실장과 정정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만약에 확인해주고 나중에 이 회동이 끝났을 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끼리 두 사람이서 그 회동 내용을 들었으니까 예. 그걸 정리해서 발표하는 역할도 아마 저는 비서실장 두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이현정 의원님, 원래 어제까지는 독대 여부가 불투명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독대라는 것도 신뢰가 있으면 양측의 비서실장 없이도 뭔가 얘기하고 또 발표가 어찌됐던 두 사람이 이심전심이면 가능한데 누군가가 배석한다는 얘기와 어제까지는 또 그 불투명한 여부 이런 것도 지금 약간의 우여곡절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어제까지는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당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원래 21일 날 월요일 날 한다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사람에서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독대라는 의미는 예. 이게 정말 두 사람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의미였지 마치 두 사람만 이야기하자
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독대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재보선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독대, 뭐 이제 독대라는 표현을 쓰진 말아야 되겠네요. 면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공개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른바 3대 요구.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등 해소에 협조해라. 아까 차담 관련 얘기를 좀 해보면요. 김준욱 대변인. 관련해서 차담 관련 그래픽을 좀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원래 배석자 얘기 그리고 민생 현안과 선거 민심이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난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차담이든 뭐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좀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건데 현안에 대한 조율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논란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또 명태균 씨가 연일 쏟아내는 이런 말들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어서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민생 현안하고 뭐 선거 관련 선거 민심 관련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안에 보면 한동훈 대표는 선거에서 보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민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쳐놓고서는 아무런 얘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면담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담의 의제가 이미 형성이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것인가. 그리고 만나서 한달 말씀하시는 이 의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일인가라는 부분에 일단은 좀 의구심이 있고 지금 세 가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단 한 개도 합의가 되거나 또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날 만남은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만 네, 원래는 아마 해석한다. 한동훈 대표는 두 사람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꼭 배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걸 수용해서 일단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세 명이서 회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듣기지만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은 저희 월요일 뉴스탑 때는 또 바빠지겠네요. 바로 방송 직전에 또 두 사람의 면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